사장님, 오늘 고기 진짜 좋은데요? 옆 가게 새로 들어온 젊은 여사장이 웃으며 다가오자 남편 동규는 어김없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고기가 시장에서 제일이에요. 특별히 좋은 부위로 싸게 드릴게요. 68살 먹은 노인네가 40대 여자 앞에서 수줍은 총각 마냥 웃는 모습에 저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네. 서울에서 3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는 68세 오선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동균, 67세.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남봉꾼입니다. 20대 총각 때부터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더니 이제 곧 70이 되는 나이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맞은편 미용실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삼겹살 2굽만 주세요. 네, 금방 썰어드릴게요. 오늘 고기가 아주 좋아요. 구우시면 정말 맛있으실 거예요. 동균의 목소리가 한껏 부드러워졌습니다. 고기를 싸주면서도 계속 웃고 떠들고 여자가 가게를 나설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당신은 손님한테 왜 그렇게 친절해? 제가 물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친절해야지. 남자 손님한텐 안 그러면서. 애인 여보 왜 그래? 동균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화도 안 났습니다. 신혼 첫해 동균이 다른 여자와 걷는 걸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미안해. 실수야. 울면서 사과하던 동균. 이번만이야. 다신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정육점 장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동균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체념했습니다. 이 사람은 타고나길 그런가 봐. 여자만 보면 자기 조절도 안 되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헤어질 수도 없고 철없는 아들이라 생각하며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딸들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퇴근 시간 동균이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저는 짧게 답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균이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도 알아. 내가 못된 남편이라는 거. 근데 원래 내가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렇잖아. 됐어. 집이나 가.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는데 큰딸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아빠 때문에? 됐어. 내 아빠는 원래 그런데 뭐.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참아? 나 같으면 진작 이혼했어. 니들 보고 산 거지. 여직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혼. 그냥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동규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장에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저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살아? 맞아. 동균이 그 양반 여자 밝히는 거 하루 이틀이야. 젊을 때부터 그랬잖아. 야채가게 김 사장과 반찬가게 박 여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우리 딸들만 잘 키우면 돼. 그것만 생각하자. 큰딸 지은은 대기업, 작은 딸 지혜는 공기업 사원. 두 딸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 동균이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CT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고요. 암이요? 치료할 수 있나요? 너무 전이가 많이 돼서 수술도 힘들 것 같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진료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6개월이라니. 입원 첫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규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당신 앉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파서 잠이 안 와. 진통제 맞았잖아. 그래도 아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왜? 무서워. 동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 정말 무서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픈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혈압 재볼게요. 동균이 어제와는 다른 얼굴로 웃었습니다. 간호사님 참 예쁘시네요.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아, 그래요? 남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렇게 이쁜 색시를 얻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다면서도 저 모양이네.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물을 따라 동균에게 건넸습니다. 물이나 마셔. 진통제도 안 들을 정도로 아프다면서 간호사한테 그런 실없는 농담이 나와? 농담인데 뭐. 서로 기분 좋자고 하는 거지. 까불까불하던 동균이 갑자기 조용해 돌아보니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병간호까지 시키네. 저는 이불을 덮어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 내일 또 검사 받아야 돼. 매일 병원과 가게를 오갔습니다. 아침엔 가게를 열고 점심까지 장사하다가 오후엔 병원 가서 동균을 돌봤습니다. 저녁엔 다시 가게로 돌아와 마감하고 밤엔 병실에서 잤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지은이가 병문안 와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얼굴 완전 피곤한데. 이것도 얼마 못해. 괜찮아. 지혜도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 의사 선생님이 차도가 별로 없대. 진짜 얼마 안 남은 건가? 지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미웠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아빠인데. 그렇겠지.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동규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예전엔 건장했던 몸이 앙상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균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말 그만하고 이제 어서 자. 아니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동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같은 놈이랑 잘 참고 살아줘서. 그리고 우리 딸들 훌륭하게 키워줘서.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동균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동균 앞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동균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새벽 3시 병실 알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동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빨리 와. 아빠가. 1시간 뒤 동균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왔습니다. 지은 엄마 고생 많았어. 김 사장이 조문했습니다. 이제 지은 엄마 몸 좀 챙기면서 쉬어.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동균이 그 양반 바람기만 아니었으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맞아, 착하긴 했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속 동균이 웃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들이라 치고 살자 맘먹고 반은 밖에 내놓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산지 40년. 의지를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건만 긴 세월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딸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미웠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니 좋은 기억만 떠오르고 아빠한테 쌀쌀 맞게 한 게 미안하고 보고 싶고 그러게.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거실 소파, 동균이 앉아있던 자리, 부엌 식탁, 동균이 밥 먹던 자리, 모든 게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휑한 게 모두가 짝이 있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왼수 같던 남편도 떠나버리고 나니 가족의 정이라고 이렇게 쓸쓸한가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균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셔츠들, 해진 바지들 하나씩 꺼내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옷은 지은이 돌잔치 때 입었던 거고 이건 지혜 졸업식 때 낡은 점퍼를 집어드는데 안주머니가 볼록했습니다. 뭐지? 손을 넣어보니 통장 하나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시켰지. 한눈도 많이 팔았고. 근데 진심은 당신이랑 애들이 제일이었어. 이거라도 남기고 싶었어. 딸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많이 고맙고 사랑했어. 마이너스 동균.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야? 여자들 다 퍼주고 다닌 줄 알았더니 이건 또 언제 모았대?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1월 30만 원, 2월 30만 원.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당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딸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통장과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가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모은 거야? 지혜가 편지를 읽더니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우리 생각해서? 새 모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철없어 보이던 그 사람이 적금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심은 당신이랑 애들이 제일이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미웠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바람 피우면서 돈 모은다고 용서가 되나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미안했구나 하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긴 거 어떻게 할 거야?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갈게.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명의인이 돌아가셨네요. 상속인이시죠? 네. 현재 잔액이 7,20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7,200만 원이요? 네, 원금의 이자 더해서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벽에 걸린 동균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40년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들 생각해줘서, 나 생각해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육점을 정리했습니다. 30년 했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정리해?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좀 쉬고 싶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망원동을 떠나 한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이 동네 좋다. 지혜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새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선반을 두고 동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찍은 사진, 두 딸 어렸을 때 가족 사진, 당신 사진 여기 둘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 뒤
저는 아파트 근처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동호회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전엔 수영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처음 누려보는 여유였습니다. 수영 끝나고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동호회 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TV를 보다가 동균 사진을 봤습니다. 나 요즘 엄청 잘 살아. 팔자 폈다니까. 당신 없이 사는 것도 괜찮네. 웃음이 났습니다. 미웠어, 당신. 진짜 미웠어. 근데 또 보고 싶어. 남편이 남겨준 통장은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아졌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맨날 힘들어 보였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주말엔 등산도 다녔습니다.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창밖 노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거기서 편히 쉬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잘 살다가 나중에 당신 보러 갈게. 저녁 노을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선미 씨는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선미 씨처럼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선미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미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